예, 여러분들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거나 뭐 자다가 중간에 깨서 이제 힘드시고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요. 네. 우리가 불면증 이게 상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전에 이제 한진규 원장님께서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그다음에 자다가 이제 다리 불편한 거, 잠꼬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불면증하고 이 다른 수면 질환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 저는 누우면 잠이 안 와요 해서 왔어요. 불면증인 것 네.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로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옆으로 누우면 잠이 와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누워서 기도를 막는 경우에요. 답답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불면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연계를 못 지으니까 저 불면증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모르시고 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면 그 약이 그 증상을 더 악화시켜요. 나 약을 먹었는데 왜 더 심해지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다 불면증은 아니고 다른 수면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잠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든지 또 지나치게 내가 잠을 자려고 애를 쓴다든지 행동적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첫 번째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인지라 그래요. 잠에 대한 인지, 생각이 이제 잘못돼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 잠 잘 자보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잠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행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인지 행동 치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네.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을 방해하는 생각으로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건데요. 사실은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안 그래져요. 막 예. 잠자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내일 비 오면 우산을 갖고 갈까 말까. 동대문부터 갈까 남대문부터 갈까. 이렇게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갖고 이제 2시까지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잠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은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잠이 잘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죠. 맞아요. 그래서 나 잠을 어제 못 자고 그저께도 못 잤으면 나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잠에 대해서 나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이러다 잠 설치겠네. 뭐 이런 네. 생각. 어쩌지? 뭐 예.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제 잠을 어제도 못 잤으니까 나 오늘도 못 잘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긴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말 잠 못 자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나 오늘 잠 못 자면 어떡하지? 그러면 잠 못 자요. 걱정하면 긴장이 올라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면 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 예,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잠을 못 주무시는 거는 좀 현실적인 것도 조금 있어요. 나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피곤하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내일 또 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누구나 다 하시죠. 그렇죠. 실제로 내일 중요한 시험 있는데 내가 잠 못 자가지고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실험을 한 거를 보면요, 사람이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다음 날 오전에 사람이 막 정신을 잃고 졸리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대요. 오히려 더 약간 이렇게 각성, 더 이렇게 얼럿해지고 그래요? 더 물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많이 졸린대요. 힘들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내가 뭐 아침 9시, 10시부터 막 졸아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큰일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그래서 나 잠을 못 자가지고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좀 덜 하셔도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군요. 제일 좋은 거는 예. 잠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하고 그날 저녁에 즐거워. 뭔가에 열심히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V 너무 많이 보시는 건 좋지 않고 유튜브 막 이렇게 막 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좀 이제 정신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매일 밤 읽어야겠네요. 그리고 책만 그냥 피면 돌려. TV는 아침에만 보시는 걸로. 네. 책 매일 읽으면 좋아요. 수면제가 되니까. 예. 수면제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수면제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적 있는 분들 있으시죠? 예. 그리고 많이 수 계시네.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면제가 엄청나게 해롭다. 수면제 오래 먹으면 치매 걸린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걸 엄청나게 걱정하셔서 나 수면제 먹었으니까 치매 걸리고 나는 이제 우울증 걸리고 나는 이제 평생 못 끊을 거고 나는 이러면 진짜 잠 못 자겠죠. 예. 근데 사실 수면제도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서 판매하는 전문 의약품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하면은 드실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죠.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수면제를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하나를 먹으면 뭔가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게 수면제가 내성이 있어요. 아시죠? 네. 먹다 보면 자꾸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고 며칠 잘 지냈는데 근데 하나를 먹어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알 반 먹어볼까, 두 알 먹어볼까. 그랬더니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세 알 먹고 네 알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 오시는 불면증 환자분은 어떤 분이 약을 꺼냈는데 약이 한 줌이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드셨겠어요? 그렇죠. 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면제에 너무 이제 의존하는 건 좋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바꾸는 거 또 이자 말씀드린 이제 습관을 바꾸는 거 이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네, 이기는 습관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면제 나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제 근데 사실 이 잠이라는 건요 노력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밤에는 우리가 다른 거는 열심히 하면은 되잖아요. 잠은 열심히 오도록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달아나요. 달아나요. 아, 저 노력해 본 적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죠? 라면을 한 개 끓여 먹었더니 30분 정도 있으니까 잠이 오는데 다음 날 얼굴이 붓고 살이 찌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이제 왜 우리 잠 안 올 때 우유 한 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이제 너무 포만감 조금 이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실 수는 있고 또 실제로 탄수화물이 잠 오는데 좀 도움은 된대요. 예, 뭐 라면, 빵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식도 역류도 생기고 그래서 속도 버리고 별로 안 좋아요. 예, 사실은 이제 잠과 관련해서 이제 좋은 리듬을 만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졸릴 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죠. 네.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졸릴 때 침대로 가야 돼요. 졸리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 원래 아까 이제 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막 그게 집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찬가지. 기다렸다가 너무너무 졸릴 때 그때 자리에 누우면 잠도 잘 오고 깊게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졸릴 때 이제 침대로 가는 거 외에 또 다른 걸로는 네, 선생님 근데 멜라토닌이라는 네. 그게 있지 않나요? 네. 실제 이제 아까 졸릴 때 이제 잠자리에 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시간이 되면 이제 분비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수면 호르몬이고 시간이 되면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대개 이제 자기가 정해진 수면 시간에 한 2시간 전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노인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기들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꼭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멜라토닌 부족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 네. 멜라토닌하고 빛이 상극이에요.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험에 따르면 촛불 하나 정도에도 멜라토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불빛 들어오면 안 좋겠죠. 집에 조명을 밝게 해놓고 있으면 안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밤 9시 정도 되면
이제 집의 조명을 가능한 다 끄라고 얘기해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정도 하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니까 잠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흔히 상추 먹으면 졸립다고 하는데 그게 멜라토닌 뭐 그런 걸 늘리는 음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 네, 그 얘기. 실제 이제 뭐 그런 락티움이라는 성분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음식보다는 이제 상추라든지 왜 이제 멜라토닌이 풍부한 뭐 바나나라든지 뭐 콩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잠에 대한 이제 압박에서 벗어나야지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누워서 잠을 청해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누워서 잠을 청한다. 네. 근데 누우면 이제 뭐 내가 서서 잠을 자냐? 누워야지 잠을 자지.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일단 눕습니다. 근데 누워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떡하게? 계속 누워 있어요. 막 누워서 막 뒤척이면서 이렇게 있어요. 괴로워요. 괴롭죠. 30, 40분. 머리로 피가 몰리니까 머리도 띵하고요. 뭐 예. 생각도 많아지고 너무 괴로워요. 네. 그럴 때 사실은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나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 듣는 것도 좋습니다. KBS 라디오. 그래요. 라디오 듣는 것도 KBS 좋습니다. 라디오. 그렇게 해서 머릿속을 좀 차분하게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밤 12시 5분에는 제가 진행하는 문화공감이 방송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자려고 막 집착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면 누워서 이제 다른 거를 해라. 그것도 있고요. 사실 또 이제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긴장이 높아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긴장이 높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낮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 낮 동안에 우리가 활동할 때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려고 하면 한 시속 30km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갑자기 될까요? 잘 안 되죠. 갑자기 또 자려고 누워가지고 회사 일 걱정하고 뭐 내일 뭐 누구 만날 거 맞아요. 뭐 돈 나갈 거 뭐 네. 또 요즘 코로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이걸 관리비 나가기 전날 잠이 안 와요, 제가. 관리비. 이자 나가는 날하고. 네. 그래서 이 긴장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아마 호흡법도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할 텐데 사실은 머리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머릿속이 비워져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 정해놓으시면 좋아요. 내가 어디 호숫가에 놀러 갔는데 거기 너무 경치 좋았어.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 내가 어디 바닷가에 갔는데 그 파도 치고 너무 좋았어. 아니면 우리 그 시골 고향집 뒷산이 너무 좋았어. 이런 거 떠올리셔도 되고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들면 나 이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머릿속이 비워져요. 그러면 약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잠이 와요. 진짜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내가 나 생각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생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습관까지 이제 행동정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잡니다. 이제 식사를 하듯이 화장실을 가듯이 내가 이제 이 잠을 어떻게 잘 자면 좋을까? 밤에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잠이라는 게 24시간 문제잖아요. 우리 예. 하루가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침부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많이 보고 또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콩이 들어가 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운동도 적당히 유산소 운동 하루에 한 2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긴장을 많이 줄여놓으면 네.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원장님 그거 했는데 효과 없던데요? 하루만 하니까 그렇지. 하루만. 이틀 사흘 해보세요. 예, 그러면 점점점 잠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홍범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불면증을 이기는 습관까지 네, 알아봤어요. 주변에 보니까요. 잠이 너무 안 오면 괴롭잖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마신다든지 또 잠 잘 자는 영양제를 또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먹어도 되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면제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 종류별로 어떤 그런 효과가 다 다른 게 그러게요. 있는지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잠이 안 오면 술, 뭐 와인, 소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맞아요. 많이 뵀는데 사실 알코올이랑 수면제가 우리 뇌에 작용하는 부위가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마시는 게 거의 수면제 먹는 거하고 똑같은데 저는 술 드시고 주무시느니 차라리 수면제 타서 드시라 그래요. 그게 덜 해로워요. 술 계속 드시면 간 나빠지죠, 생식기 나빠지죠, 뇌세포 죽죠. 이 맞아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야. 근데 술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술이 깨면서 잠도 깨니까 안 좋다. 맞아요. 아까 이제 멜라토닌 말씀하셨는데 멜라토닌 이제 영양제 외국에서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적정한 약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고 뭐 우리나라 약으로도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으로 뭐 콩 종류, 뭐 바나나, 체리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자기 전에 드시면 좋을까요? 네, 자기 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침에 드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아침에. 그런 콩 종류를 드시면 콩, 바나나? 그 성분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자외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에 햇볕을 쬐야지 밤에 그게 많이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 아침에 콩이랑 바나나 먹고 아침에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그렇죠. 잠이 잘 오고. 아니 제가 그러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잠이 잘 오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수면제, 진정제 이제 질문을 좀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수면제 필요하면 드셔야 되는데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니까 네. 예, 특히 수면제 위험성 너무 이제 장기간 오래 드시면 이게 몸에 농축이 돼요. 점점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게 있고요. 특히 낙상 위험이 있어요. 낙상. 예, 몸에 이제 힘이 빠지니까 실제로 이제 수면제를 드시고 중간에 깨서 움직이시다가 이제 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아우, 위험하네. 판 원장님 왜 그 감기약 그 수면제 대신으로 드시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감기약에 취하잖아요. 왜냐면 네. 감기약은 그냥 의사 처방 없이도 수면 보조제로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안전하진 않죠, 나이 드신 분한테는. 그리고 수면제 드실 때는 꼭 의사 가이드 하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특히 용량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수면제인지 수면 유도제인지 수면 보조제인지도 아까 감기약은 수면 보조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정확히 이해하시고 의사 처방 하에 조심스럽게 드시면 절대 될 것 임의대로는 같습니다. 안 네, 되시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쫑원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심한 편이라 매일 3시간 정도만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3시간만 잔다면 몸에 안 좋을까요? 우선 이제 3시간을 주무시면서 몸에 이제 아무 이상이 없대. 아마 이제 초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유전적으로 적게 자도 다른 사람도 4시간은 자야 된대요. 적어, 4시간? 3시간은 좀 너무 적으신 것 같고 아마 이제 충분히 잠이 안 와서 그런데 어떻든 그 정도가 되면 수면 부족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요. 불안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져요. 우울증도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체중도 좀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라면 뭐 특히 그런 상태가 한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의원을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실 현대인의 일상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잡고 맞아요.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블루라이트를 경계하라고 하셔서 네. 일단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겠군요.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한 밤 9시 이후가 되면 블루라이트 필터 있습니다. 예. 네, 그 기능이 있어요. 그죠? 요즘 그걸 켜요? 예, 그걸 켜면 이제 좀 이게 불그스름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조금 더 영향이 적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내가 잠을 잘 자고 싶으면 밤 9시 이후에는 재밌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유튜브든 TV든 너무 재밌는 거 보시면 정신이 자극돼서 잠들기가 힘드니까 그건 낮에 하시고 밤에는 좀 이제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책 보란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네요. 잠자기 네. 전에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고 싶은지 그러게 모르겠어요. 말이에요.